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굴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거죠? 말수는 조용히 걸레질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설친다고 하시니까 제가 뭘 설쳤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서진은 말순의 눈빛에서 이상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아가씨,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7시 H그룹 본사 지하 청소용품 창고에서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남편인 이동근 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회장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였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직원들 간의 갈등과 위계 질서에 대한 소문들이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왔거든요. 말수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25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말순을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새로 오신 청소 아줌마시네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도 일하시는 걸 보니 참 안 됐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회사의 핵심 부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케팅팀, 기획팀, 인사팀까지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서진이었습니다. 29살의 신입사원이지만 벌써 회사 내에서 화제의 인물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뛰어난 그녀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진아, 오늘 회의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라. 부장님도 칭찬하시던데? 선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서진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들 근처에서 바닥을 닦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젊음의 특권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 숨어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가 한산해졌습니다. 말수는 이때다 싶어 각 부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세심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죠. 어머, 청소 아줌마 아직도 계세요? 서진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제자리 좀 치워주세요. 커피 좀 쏟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대답하고 서진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말순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말순이 가구나 도구 같은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런 상황이 말순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곤 했으니까요. 아줌마, 거기 구석진데도 좀 닦아주세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서진이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했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오후 3시쯤 말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아팠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이젠 내 나이도 잊어야겠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 씨가 지나가다 말순을 보았습니다.
65살의 김 씨는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였죠. 그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윤말순입니다. 말순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며 말순은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패기가 넘쳤지만 동시에 경쟁의식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서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죠. 퇴근 시간이 되자 말순은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사의 모습이었죠.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말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H그룹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동안 말순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서진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관심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명백한 무시와 멸시로 변해갔죠. 서진은 말순을 완전히 하급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우세요. 서진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책상 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말순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책상은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냥 말순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서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요. 주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방향제를 뿌렸죠. 마음속으로는 서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사무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말순은 평소처럼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 서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서진은 자신의 책상 옆에 있던 큰 쓰레기통을 들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점심으로 먹었던 음식물 쓰레기와 커피 찌꺼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여기서 치우시면 되죠? 서진이 말순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나왔죠. 말순의 신발과 청소복 하단이 젖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서진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있으면 좀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서진의 위치를 의식해서였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말순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우위를 확인한 것 같았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 씨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말순이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분 뭔가 다른 분 같은데. 김 씨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15분 정도 걸려서 바닥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 순하시네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 당해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그러게요. 근데 서진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쉿!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직원이 말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서는 원래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동근 회장이 각 부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무실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새로 채용된 청소 담당자가 있습니다. 총무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회장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이름까지 굳이 알아야 하나요? 한 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이름을 아는 것이 경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 네.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총무부장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한편 사무실에서는 서진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청소 아줌마 표정 봤어요? 진짜 순하더라고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뭐가 불쌍해요?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서진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대우 받는 거예요. 그때 최 부장이 지나가다 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부장은 서진을 눈에 띄게 편애하고 있었죠. 젊고 예쁜 서진을 보면서 자신의 딸같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맞다. 직급이 다르면 대우도 다른 법이야. 최 부장이 서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최 부장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날 오후 말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회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책상 근처를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 섰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예쁘구나.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계획이 생기고 있었어요. 말순이 H그룹에서 근무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순은 점점 더 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게 되었죠. 특히 각 부서 간의 미묘한 갈등과 직원들 사이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말수는 경비실 앞에서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김 씨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순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말순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성남 쪽에서 사신 적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 씨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성남은 말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동근 회장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거든요. 성남이요? 말순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 30년 전쯤인데요.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남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거기 공장장님 댁에 계시던 윤 여사님이랑 정말 닮으셨어요. 말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김 씨의 기억이 정확했어요. 30년 전 말순은 실제로 성남 공장장의 아내로 살았었죠. 그때는 이동근이 아직 회장이 되기 전이었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사업을 키워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말순이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김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오래된 일은 잊어버리세요.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청소부입니다. 이 일이 제 본업이에요.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윤 여사님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회사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모든 부서가 바빠졌습니다. 각 팀마다 할당된 업무가 있었고 특히 마케팅팀과 기획팀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이번 행사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최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신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서진은 이번 기회를 자신을 어필할 절호의 찬스로 생각했습니다. 4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담당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회장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맡은 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내일 최종 검토만 하면 됩니다. 서진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말수는 이런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임원 전용 회의실까지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저기까지 가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원래 저기는 전문 청소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순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말순은 이를 이용해서 회사의 핵심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말순은 각종 문서들을 정리하며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매출 현황, 인사 계획, 미래 전략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역시 현장에서 봐야 진짜가 보이는구나.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말순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말순이 임원 회의실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청소부가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총무부에서 지시받았습니다. 말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청소부 따위에게 관심 쓸 시간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왜 임원 회의실까지 가서 청소를 할까요? 게다가 총무부에서 지시했다는 말도 이상했어요. 내일 총무부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총무부를 찾아갔습니다. 말순의 일에 대해 확인하려고 했죠. 청소 담당자가 임원 회의실까지 청소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는데요. 총무부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말순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혹시 저 청소부 아줌마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요. 총무부 직원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평범한 청소부가 임원 회의실에 무단 침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서진은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임원 회의실에 들어간다고? 한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보안팀에 알려야겠어요. 서진이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보안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청소부가 허가 없이 임원 회의실에 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서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곧바로 회장실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동근 회장은 그 보고서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인 말순이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챘다는 뜻이기도 했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군.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의 익명 제보가 들어간 지 이틀 후 말순은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인사팀 면담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말순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씨 앉으세요. 인사팀 과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순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최근에 임원 회의실에 출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순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신 일인가요?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들킨 이상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때 갑자기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비서실에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인사팀 과장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면담 중인데.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김 비서가 짧게 말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라면 따라야 했거든요.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면담실을 나갔습니다. 김 비서는 말순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괜찮습니다.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특별 채용된 분입니다. 건들지 말라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인 이동근 회장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면담실에서 나온 말순을 본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순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 직원에게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청소 담당 윤말순 씨는
특별 채용된 직원이므로 업무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진은 그 공지를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평범한 청소부가 왜 특별 채용을 받았을까요? 이상해.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때부터 서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편애하던 최 부장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요즘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최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진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글쎄,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최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말순을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서진이 담당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배제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영상 제작 업무였죠. 왜 저를 빼시는 거예요? 서진이 최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방침이야. 더 경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 최 부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서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말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서진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서진이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청소 아줌마 때문은 아니겠지?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그날 오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말순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순은 평소처럼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서진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걸레질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말순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특별 채용을 받을 리 없어요. 그러게요. 말순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서진은 말순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말순은 너무 태연했거든요. 누굴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온화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친다고 하시니까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설쳤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서진은 말순의 눈빛을 보며 이상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나이 많은 청소부일 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냥. 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가씨.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말순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회사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특히 홍보팀과 기획팀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준비에 매달렸죠. 말수는 평소처럼 저녁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근 회장의 전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말순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회장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이 회사에서 경험한 것들, 특히 직원들 간의 갈등과 위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말 심각하군요.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오만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급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안하오. 회사로 다시 가봐야겠소. 회장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침 야근을 하던 한 직원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과 청소부가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 직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진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였죠. 사진에는 회장과 말순이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청소 아줌마 아니야? 한 직원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네. 근데 회장님이랑 뭐 하는 거야? 다른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 사진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평범한 청소부가 회장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진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말순의 정체가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역시 뭔가 있었어. 서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댓글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회장님 딸인가? 혹시 특별한 관계? 같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1시간 후 회장실에서는 긴급 상황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홍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이 참석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답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동근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때문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입니다. 대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개인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청소부로 근무한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회장의 아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쓰레기통을 엎은 일, 무시한 일, 온갖 모욕을 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쓰레기통을 부었다고? 서진이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최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서진을 편들어서 말순을 무시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회장의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대강당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어요. 특히 말순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서진이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한편 말순은 회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도 될 것 같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요? 저 아가씨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요.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말순은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교육을 원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말순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청소도구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청소부로서의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의 공식 발표가 있은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말순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죠. 이동근 회장은 아침 일찍 회장실로 말순을 불렀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소. 회장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소?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의 오만한 태도, 최 부장의 편견,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시와 모욕들이 말이죠. 당신이 원하면 지금 당장 떠나도 좋소.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알아봤잖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요? 나는 이 회사가 참 재미있었어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회장은 아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명만 봐야겠어요.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가씨한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요. 서진 말씀이시오? 네. 저 아이는 아직 젊어요. 지금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한편 서진은 지난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쓰레기통을 엎은 그날의 일이
가장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진이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지? 출근길에서도 서진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진이 말순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뭐가? 서진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 서진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 부장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서진아, 솔직히 말해봐. 최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몰랐니?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부인이라는 걸 말이야. 당연히 몰랐죠.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최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변명할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특별 교육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직장 내 인권 교육입니다. 외부 강사가 오셔서 강연을 하실 예정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인권 교육을 받으라는 걸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간 규모의 회의실에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강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만 왔네? 서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개별 교육입니다. 강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서진은 혼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0분 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윤말순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말순이 강사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놀라셨죠?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순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직장 내 인간관계입니다. 말순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다는 이유로 우대받기도 하죠.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쓰레기를 엎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도 누군가의 딸이겠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무시는 용서하되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말순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요. 말순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진은 말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던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졌어요. 돌아서서 말순을 바라보았지만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앉으세요. 말순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을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말순은 무대에서 내려와 서진과 가까운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강연자와 청중이 아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9살, 지금 아가씨와 똑같은 나이였죠. 서진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참 우쭐했어요.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고 똑똑하다는 칭찬도 받았죠. 남편, 지금의 회장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말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진은 말순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청소하는 분들, 경비 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청소부로 일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말순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저에게 쓰레기를 엎었을 때요.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하고요. 죄송합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순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말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게 뭔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서진은 말순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가씨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대신 안타까워요.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이가 왜 마음이 예쁘지 않을까 하고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순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우면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고 본인 자신에게요.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구나 하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저는 아가씨를 용서해요.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가씨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교육장 문이 열리며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이 끝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말순에게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가씨가 정하는 거예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요. 서진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서진은 인사팀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분간 회사를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휴직 사유가 뭔가요? 인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기계발입니다. 서진이 답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인사팀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회사에 전해졌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자기중심적이었던 서진이 갑자기 자원봉사를 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편 말순은 회장실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회장이 물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당신 참 대단하오.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날 저녁 말순은 집에서 서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말순은 그 문자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H그룹 본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의 위계 질서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더 많은 배려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이제 회장 비서실 고문으로 정식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는 그녀였지만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로비를 둘러보며 쓰레기통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님, 왜 매일 그러세요? 한 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습관이에요. 말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날도 말순은 평소처럼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직원들의 표정도 살펴보았죠.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서진이 아니야? 말순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서진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휴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웬일이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복직 신청하러 왔어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말수는 서진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 궁금하네. 말순이 말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했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걱정을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는데?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고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말수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고모님 덕분이에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김 씨가 나왔습니다. 말순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김 씨도 안녕하세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김 씨는 서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김경비님.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씨는 서진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진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많이 달라졌네.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많은 걸 배웠어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인사팀에서 복직 면접을 받았습니다. 인사팀 과장과 부장이 참석했죠.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일할 생각입니까? 과장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일하고 싶어요. 서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요. 면접관들은 서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서진의 복직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어요. 고객 서비스 팀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팀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복직 첫날, 서진은 회사 곳곳을 다니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서진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소 담당 직원이 다가왔어요. 자리 비어 있나요?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혹시 서진 씨 맞죠? 청소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그 직원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서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회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복직했다고 들었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저 아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복수보다는 용서가, 벌보다는 교육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말순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청소부에서 회장 부인으로 밝혀진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왜 굳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가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진짜 회장은요, 사람들을 바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에요. 바닥에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진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방송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순의 지혜에 감동했어요. 한편 서진은 고객 서비스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대응했어요.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말순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말순은 그 문자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